북한의 주기적인 도발과 험악한 동북아 정세 때문에 한국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까지 테스트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뭐하고 있냐는 그런 여론인데요. 그런데 핵잠수함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물건일까요? 그거 하나 있으면 북한과 주변국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유하고 나면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을까요? 1. 핵잠수함의 종류 핵추진 잠수함에는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핵전쟁 발발 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원잠이 있고, 동력원만 핵추진이면서 재래식 무기로 무장, 적의 잠수함이나 군함을 공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격원잠이 있습니다. 전략원잠을 가지겠다는 건 핵무장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건 공격원잠뿐입니다. 2. 용도는 핵잠수함 중 공격원잠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걸 어디다가 써야 할까요? 북한이나 주변국에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추적하다가 유사시 격침시키는 것이 아마도 제일 중요한 임무가 되겠죠.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나와야 하는 한계가 있어 장기간 추적 임무에 부적절하지만 원잠은 그런 거 없이 계속 물속에서 작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순항미사일을 탑재해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면 좋겠지만 핵미사일도 아닌 거 몇 발 되지도 않는데 타격 효과는 미미할 것 같네요. 3. 몇 대가 필요할까? 작전하고 정비하고 대기하는 걸 감안하면 최소 3대는 있어야 돌아가며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해 서해로 나누어 임무를 수행하려면 6대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의 압박 때문에 아마 안 되겠죠? 세 척 장만하는 것도 기나긴 세월이 걸릴 것 같군요. 4. 예상되는 난관은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요. 당장 예산부터가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해군 예산이 빡빡한데 그 비싼 원잠을 3척이나 도입하려면 아마 가랑이가 찢어지겠지요. 그리고 기술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재래식 잠수함은 많이 만들어봤지만 아직 원잠은 한 번도 건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건조를 하게 된다면 첫 함은 망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거기다가 원잠 운영 시 필요한 연료는 어떻게 확보를 할지, 핵물질은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등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원잠을 갖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재래식 잠수함 건조를 하고 운영을 할 때도 아마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조 경험과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고 잘 운영을 하고 있죠. 핵잠수함도 처음 시작은 분명 어렵겠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경험을 쌓을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보유가 요원해질 것입니다. 2. 한국형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안. 원자력연구소는 이미 2004년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10월 6일 저녁 김시환, 금시환 70, 글로벌 원자력전략연구소장은 한양대 공대 강의를 마치고 집이 있는 대전으로 가는 도중 기자와 만났다. 김 박사는 기본 설계를 마쳤다는 것은 추진기관의 자재를 발주해 원자로를 건설하기 직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 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과거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책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1970년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미국 랜셀러 폴리테크닉 대학교 RPI에서 원자력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미밥 코켄 윌콕스 B&W에서 해결료를 설계했고 글로벌 원자로 제작업체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CE 웨스팅하우스의 합병에서 원자로 설계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1984년 귀국 후 미 북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시작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7년간 경수로 해결료 설계 국산화 사업 책임자로 사업을 성공시켰다.
김 박사는 1991년 원자력연구소 차세대 원자로 개발 책임자로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상용과 잠수함용 추진기관 개발을 총괄 지휘했다. 원전 선진국들, 일체형 소형 원자로 제작 열풍. 김시환 박사는 스마트 원자로로 대표되는 우리의 소형 중형 일체형 원자로 개발사를 알아야 핵잠용 원자료 개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1991년 9월 한국원자력연구소 신형원자로 해결요개발본부장으로 부임한 김 박사는 부임 직후 신형안전로개발부를 설립하고 신형안전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김 박사는 신형안전로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을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아 1990년부터 스터디에 착수했다. 1991년 9월부터는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형 신형안전로 개발과제를 수주받아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의 신형원자로 개발 동향과 설계 개념을 연구했다. 1992년 2월 정부는 차세대 경수로 개발 사업을 정부의 G7 과제로 정하고 차세대 대형 원자로용으로 개량형 PWR, 이후에 APR1400으로 명명을 결정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한국형 표준원전에 대해 95% 이상 기술 자립을 한 나라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는 대형 상업용 원자로 설계 자립을 위해 대형 원자로에만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 연구원들은 문헌조사와 기술조사 등을 통해 중소형 경수로 개발이 시대의 대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989년부터 중동, 북아프리카 등 물 부족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자력을 이용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려는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해왔던 것이다. 김 박사는 1991년부터 IAEA 원자력 해수담수와 국제공동연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의 화력에너지를 이용한 세계 최대 용량의 해수담수 플랜트를 수출해 운영 중이었다. 김 박사는 1993년 두산중공업이 수출한 세계의 화력담수 플랜트 사진과 해수담수화용 중소형 원자로 개발 계획서를 들고 경제기획원 과학기술 예산 담당 국장에게 해수담수화용 중소형 원자로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을 달라고 했다. 신재인 원자력연구소장, 현 한국핵융합가속기기술진흥협회장, 경제기획원 복도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려 담당 국장을 설득했다고 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1993년 해수담수화용 일체형 소형 원자로의 개념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IAEA는 산하 회원국들에게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원국들에게 일체형 원자로 300에서 600MW급을 개발 건설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원자력연구소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김 박사는 이때만 해도 중소형 원자로 개발 목적을 군사용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 대형 원자로가 루프형으로 안전성이 낮았고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가 안전성은 물론 해수담수화용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시환 박사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6명으로 드림팀을 구성했다. 중소형 원자로 개발팀은 1994년 8월에 일체형 원자로 개념을 해수담수화용 원자로용으로 결정했다. 보통 원자로는 해결료를 넣는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이 분리되어 있는 데 비해 소형 가압경수로 프레셔라이즈드 워터 리액터, 2인 일체형 원자로는 핵증기 공급 계통, 즉 가압기 증기발생기 제어봉 구동장치 준행각제 펌프 등 주기기가 노심과 동일한 압력용기에 설치되기 때문에 일체형이라 불린다. 일체형 원자로는 이런 설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원자로에 비해 사고 가능성이 10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해수담수화용 원자로 개발 목적은 인구 10만인 도시에 전기와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자로의 열출력을 330MWT로 결정하고 열출력의 90%를 전기 생산에 사용해 전기 9만 크웨를 생산하고 나머지 10%를 해수담수화에 활용해 하루 4만 TW 담수를 생산할 수 있게 개발 목표를 설정했다.
원잠 210척을 건조한 러시아를 낙점 신재인 전 원자력 연구소장은 기자에게 연구소장으로 부임하니 중소형 원자로 개발팀이 각국의 연구 상황과 함께 중소형 원자로 협력 대상국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것을 보았다며 중소형 원자로는 담수용뿐만 아니라 결국 군사용으로 귀결되는 것이어서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도 콘셉트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